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4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4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엔 용산구 원효로 4가로 왔습니다. 서울의 딱 중심 지역이죠. 자, 이 주택은 또 어떤 곳인지 개요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정보 살펴주시죠. 네, 용산은 지금 변화가 굉장히 시도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투자를 하셨거나 투자처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가 이용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합니다. 전용 면적은 29.29평방미터, 대지 지분이 좀 좋습니다. 대지 지분은 7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지상 1층부터 4층 중에 2층 건물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있는 1.5룸의 구조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등이 풀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2023년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6억 9,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같이 봐주시죠. 네, 건물은 지금 건축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외형은 지금 2가지 모형 중에 하나로 선택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용산구라던가 마포구에 굉장히 많은 시행 시공을 했던 건설사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건물의 외형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5룸과 1.5룸이기 때문에 사실 동선 구조라던가 안에 있는 좀 좁다라는 느낌을 탈피하기 위해서 안에 내부 시설들을 화이트 톤하고 우드 톤으로 지금 만들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도 1인 세대가 거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도록 붙박이 시설이라던가 냉장고, 세탁기, 이런 모든 편의 시설들을 제공할 만큼 문만 들어와서 살면 되는 그런 구조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내부 인테리어를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주방이라던가 화장실만 조금만 편하고 조금 고급스럽고 활용도가 좋아도 1인 가구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공간 활용도를 뽑을 수가 있는데 특히 붙박이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구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좁은 느낌보다는 붙박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인테리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6호선이죠. 효창공원에서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5개, 6개의 역이 지나가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항에, 그러니까 서울의 정중앙에 걸맞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 한강으로 도보권에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강이라든가 이런 한강 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풍부한 생활 인프라들이 자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용산역의 전자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다녀가는 그런 곳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 대형 공원이라도 대형 공원들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이라던가 효창공원, 또 한강공원 등의 공원들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이미 갖추어져 있고 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공원 녹지들이 활용될 계획이고요. 앞으로 이제 백화점뿐만 아니라 공덕동에 있는 그런 상권, 마포에 있는 상권, 또 신촌이라던가 이런 대학 문화 상권까지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1인 가구, 특히나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선호하고 있는 그런 임차인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종로라던가 광화문에 있는 1인 직장인들,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임차 수요를 굉장히 풍부하게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권과도 이제는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강남의 1인 가구들도 이쪽에 는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 지금 예전에 국제 업무지구가 10년 동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그럴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형 화이트존이죠.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금 도입이 될 예정이라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런칭한 그런 곳으로 지금 많은 그 세계화된 그런 국제 도시로 많은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고 제안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한 1,500% 용적률에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들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싱가포르 이상의 어떤 국제 도시로 변화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 같은 경우 70% 이상의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녹지 공간들과 여기에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자율주행이라던가 또 융합 국제 도시죠. 또 녹지 생태 도시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현재의 정부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오랜 동안 계획 끝에 만들어질 그런 어떻게 보면 거대한 국제 도시로 하나로 재탄생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기대치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거점이 될 만큼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그런 국제도시라던가 또 여의도에 있는 금융국제도시와 더불어서 트라이앵글로 3대 국제도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 거점 도시가 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런칭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시아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죠. 정비창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미군 부대 쪽으로 용산 쪽으로 그 거점을 옮기게 되면서 미군 기지 일대의 개발 진행들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미군 기지의 반환들도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용산 민족공원의 어떤 뉴욕의 센트럴파크죠. 센트럴파크를 런칭하겠다는 그런 개발 계획들도 속속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산은 지금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재개발 예정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모든 곳이 거의 투자처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 GTX-B라던가 신분당선 용산역이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GTX-B 노선 또 신분당선 같은 경우 강남과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서 지금 현재 5개 노선에서 8개 이상의 노선으로 지금 개통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각 역의 중심 또 각 전국의 어떤 중심으로 통과될 만큼 서울의 어떤 거점으로 급부상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창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 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서울역과 용산역의 지하화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서울역에 있는 역세권 개발 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착공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어느 곳을 둘러봐도 사실은 모든 곳이 좀 변하고 있고 신도시로 변할 수 있는 서울 안의 유일한 대규모 어떤 변화의 도시 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물건지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작년 10월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발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착공계를 낸 그런 매물에 한해서만 입주권이 인정이 되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되는 그런 매물로 특정이 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 정비 사업가의 중에 하나 중에 대규모 주택 사업 중 뭐 소규모 정비 개발 사업이죠. 그 중에 하나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재개발 사업이 뭐 최소 8년에서 한 10년 이상의 더딘 진행 속도를 한다고 하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구별로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들이 모여서 소규모 주택 정비 개발 사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타운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한 4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한 절반 이상으로 그 기간을 단축했다라는 그런 그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 원효로 사가 매물 같은 경우는 이미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준공이 돼서 그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입주권이 확보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뭐 아파트 한 32평형이 30억대를 아직도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이 변했을 때의 가격의 상승분 또 차익이라던가 기대 수익들이 보여지는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곳 4월 준공이 되는 신축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젊은 직장인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네요. 용산의 뭐 위치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고 호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미군기지 이야기부터 정비창 일대 개발 그리고 뭐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같은 최근에 핫한 이슈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자, 용산구 원효로 사가 이 가치를 가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택의 가격 전략까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은 여러 가지 뭐 특별 보금자리론이라던가 또 생애 최초의 어떤 대출들이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제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매각의 어떤 대상을 좀 다각화시켜 주신다면 예상 매매가 6억 9,400만 원, 평당가 1억이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임대 가격과 대출액을 합산하신다면 약 실투자금 7,600에서 한 1억 원 이상의 그런 투자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아파트의 차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입주권 빌라입니다.